질문 하나 먼저 드릴게요. 청년의 날이 혹시 언제인지 알고 계시나요? 당연히 알고 있지만 특별히 조은솔 앵커님께 이것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경기도민들의 새로운 꿈, 잠시 멈춘 꿈, 이루고 싶은 꿈을 응원하고 함께 이뤄가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당목꿈 뉴스 앵커 원종환. 앵커 조은솔입니다. 종환 앵커님 당목꿈 뉴스 1편 잘 보셨나요? 당연하죠.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완전 감동받았잖아요. 1600개 댓글을 다 읽어보셨다고요? 혹시 근무 중에 읽어보신 건 아니겠죠? 구독자분들의 반응을 보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뉴스를 전할지 생각하는 것도 저희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을까요?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네요. 든든합니다. 응원해요. 이런 댓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은솔 앵커님은요? 저는 취준생들의 꿈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는 댓글이 기억에 남습니다. 모든 경기도민들이 취부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민들의 슬기로운 취업 생활을 위한 알짜배기 정보만을 모아왔습니다. 지난번 당목꿈 뉴스에서는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전체 부서를 소개해드렸다면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고 실용적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청년 일자리 본부, 건설 일자리 팀, 여성 세일 1팀, 회계시설팀 이렇게 4개 부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면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목꿈 초대석을 통해 전해드릴 부서는 청년 일자리 본부인데요. 청년 일자리 본부에서 소개하고 싶으신 게 너무 많다고 해서 특별히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먼저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면 달라질 경기 청년 일자리를 위해 힘차게 뛰고 있는 청년기획팀 이지영 과장입니다. 청년 노동자분들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본부 청년사업팀 강재성 과장입니다. 청년 구직자들의 성공적인 취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년 일자리 본부 청년구직지원팀 김지우 대리입니다. 저희 앵커단도 열심히 구직 활동을 했던 대한민국의 청년이잖아요. 오늘 특별히 2030의 마음을 대변해서 질문 왕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기획팀의 이지영 과장님과 얘기 나눠볼 텐데요. 과장님 먼저 청년기획팀에 대해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청년기획팀은요,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주무팀이고요. 많은 지원 사업들 중에서 저는 경기청년 일자리 협업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목꿈 뉴스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제가 자랑 한마디 하자면 작년에 저희 청년기획팀에서 운영한 사업들이 청년의 삶을 보다 낮게 개선한다는 점을 인정받아서 청년정책 유공포상을 조금 수상하게 됐습니다. 와, 수상 얘기를 들으니 확 신뢰가 가는데요? 그러면 경기청년 일자리 협업단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네, 저희 협업단에서는요, 청년 공간을 방문해서 진행하는 현장 간담회, 경기 청년 일자리 포럼이라고 해서 포럼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협업 사례들을 모아서 만든 사례집 발간 등이 있습니다. 그럼 청년 공간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사용 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청년 공간은 보통 가장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것들이 대학 내에 있는 취업지원센터나 창업보육센터이실 거예요. 그 밖에도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 내일 스퀘어가 있고요. 이런 공간들을 보통 청년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공공의 청년 공간뿐만 아니라 도내 31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기구, 단체, 그리고 청년 창업자분들의 공간까지도 청년 공간으로 보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22년도에는 저희 자바반의 청년센터에서 이제 경기도 내 청년 공간 정보들과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예정이니 청년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경기 청년 일자리 포럼에서는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답변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먼저 드릴게요. 앵커님은 청년의 날이 혹시 언제인지 알고 계시나요? 당연히 알고 있지만 특별히 조은솔 앵커님께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9월 셋째 주 토요일이잖아요. 당목꿈 뉴스 앵커가 이것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올해는 9월 17일입니다. 각 부처와 기관들에서 청년의 날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청년기획팀에서는 경기 청년 일자리 포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조금 갖고요. 청년 일자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많은 프로그램들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는 오프라인 행사들을 함께 운영하면서 유튜브 생중계로 더 많은 청년분들 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청년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와, 오프라인 행사는 물론 유튜브 생중계까지 하신다고 하니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겠네요. 꼭 함께 해주실 거죠? 약속!
두 번째로 저희 기획팀 사업을 소개드릴 텐데요.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입니다.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경기 지역의 청년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원 대상은 18세에서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에게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 최대 6회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4월 25일부터 5월 27일 저녁 6시까지 1차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혹시 기간 내에 신청을 못하셔도 1차부터 3차까지 조금 진행을 받고 있고요. 이후 8월과 12월에도 차수별로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면접수당 지원 금액은 얼마고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 면접당 1회에 5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요. 최대 6회까지 지원해 드리니 총 3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분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12월 달에 미처 저희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청년분들을 고려해서 1차 기간 내에는 소급 신청을 조금 받고 있사오니 저희 신청기간 마감일인 5월 27일 저녁 6시까지 반드시 신청해 주시고요. 청년 면접수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시고요.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간 일자리도 면접수당 신청이 가능할까요? 단기간 일자리 면접, 아르바이트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전직 희망하시는 분들의 면접도 모두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청년사업팀의 강재성 과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년사업팀 소개 부탁드릴게요. 청년사업팀은 2018년부터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데요. 지역 카페와 복지 포인트 형태의 지원을 통해서 저임금이나 또는 기업의 연약한 복지를 해소하고 청년 재직자분들이 경기도 기업체에서 꾸준히 일할 수 있게 돕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사업팀에서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뭔가요? 첫 번째로는 2년 동안 분기별 60만 원씩 총 480만 원의 경기 지역 카페를 지급해드리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요즘 말 좀 줄이는 게 대세잖아요. 저희도 대세에 따라서 중청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집 시기와 선발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아쉽게도 1차 모집은 이미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저희가 5월 2일부터 16일까지 1차 모집을 통해서 총 4,500명이 이미 선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0월 달에 2차 모집을 통해서 동일한 인원을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도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2차 재도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지원금은 어디서 사용이 가능한 거죠? 중청노 사업은 지역 카페 형태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경기 지역 카페 사용처를 참고하셔서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도 벌써 기대되는데요. 바로 소개해 주시죠. 다음은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인데요. 1년 동안 분기별로 최대 30만 포인트까지 총 120만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복지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포인트를 의미하는데요. 중소기업 외에도 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비영리법인까지 폭넓게 신청 가능하시기 때문에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모집 공고문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복지 포인트는 어디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사업에 참여한 청년분들에게만 특가 형태로 제품을 제공해드리는 경일 청년몰이라는 쇼핑몰에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간단한 생필품부터 가전제품 그리고 어학 수강권 등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 주말마다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어요. 많이들 신청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어려운 것도 필요한 것도 참 많잖아요. 너무나 유용한 지원 같습니다. 몰라서 신청 못하는 일 없게 구독자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청년구직지원팀 김지유 대리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칙보를 해도 회사 생활이 쉽지 않죠? 대리님, 청년구직지원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청년구직지원팀에서는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인데요.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고교 취업 활성화 사업, 경기도 대학생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생 취업 브릿지 사업, 청년구직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그리고 맞춤형 채용 지원 서비스 사업까지. 이외에도 스마트 팩토리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과 자바바 온라인 청년센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들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맞춤형 채용 지원 서비스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청년구직자와 기업 간의 맞춤형 채용 지원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연계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지유 대리님은 청년구직지원팀과 미스매치가 아니시죠?
그럼요. 저는 퍼펙트 매치죠. 저처럼 구직자와 기업 간의 맞춤형 매치를 위해 특별 채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바로 전문 직업 상담사를 1대1로 배정하는 것입니다. 상시 소통을 위해 유선 상담뿐 아니라 카카오톡, 화상, 대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 구직자 취업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웹개발 같은 전문성 있는 컨설팅이 필요한 구직자를 위해 전현직자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 경험이 필요한 청년들이 공모전이나 프로젝트를 통해 과제 기반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채용 지원이 가능한 분야나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채용 지원이 가능한 분야나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맞춤형 채용 지원 서비스 사업이라 청년 구직자가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 컨설팅과 교육이 지원됩니다. 오늘 이렇게 청년 일자리 본부 세 분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다양하고 굉장히 유용한 지원 사업을 많이 소개해 주셨어요. 맞아요. 세 분이 업무는 다르지만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그래서 공통 질문 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외에 진행해보고 싶은 청년 사업이 있으실까요? 저는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을 진행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구직 지원 사업은 많이 해봐서 재직자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청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가장 뿌듯하셨던 순간이 언제이신가요? 일례로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청년분들께서 삶의 의지를 좀 더 북돋아 주신 것 같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보람감을 느낄 때가 가장 큰 뿌듯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구직을 위해 슬기로운 회사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 청년들에게 한마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인사 같이 할까요? 청년 일자리 본부와 칩부 성공하세요. 스튜디오에서 청년 일자리 본부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니 이번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여러 부서 중 세 부서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세 부서의 에이스분들을 만나 뵙고 현장에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 일자리 팀의 인터뷰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기술학교 건설 일자리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유리 대리입니다. 저희 건설 일자리 팀에서는 지금 현재 경기도 내 약 5만 2천여 명 정도 부족한 건설 인력을 양성하고자 교육 훈련부터 현장 실습, 취업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숙련 건설 기능 인력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곳은 한샘 서비스라는 기업과 연계해서 교육하고 있는 인테리어 가구 시공 과정의 실습장인데요. 이곳에서는 공구에 대한 이해부터 가구 조립, 설치까지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 외에도 현재 저희 기술학교에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동주택 하자보수 다기능공 과정과 같이 기업과 연계해서 과정들을 교육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배 필름 과정, LH 입주민 대상으로 하는 생활 집수리 과정도 있습니다. 또한 기술학교에서 하는 과정 외에도 경기도 13개 지역에 있는 민간훈련기관 33개 기관을 선정을 해서요. 인력 수요가 부족한 형틀 목공이라든지 철근, 용접 등과 같이 총 10개 직종에 대해서도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이라고 하면 여성분들의 진입 장벽이 높은 직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교적 진입도 용이하고 구직자의 수요가 높은 도배 필름 과정을 선정해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과정들은 전부 현장 실무형 과정으로서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앵커의 현장 인터뷰까지. 원종환 앵커님 정말 대단하신데요. 경기도 일자리 재단의 소식을 한 가지라도 더 전해드리려면 바쁘게 달려야죠. 다음으로 만나볼 부서는 여성세일 1팀인데요. 특별히 이번 인터뷰에 프로 일잘러가 등장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벌써 소문이 났나요? 그럼 바로 인터뷰 확인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성세일 1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유진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세일센터 상담사 세로이입니다. 세로이는 개발자부터 디자인, 교육 전문가, 주부 등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지닌 상담사인데요. 올해 4월부터 저희 경력개발용 세일센터인 경기 IT 세일센터의 막내 상담사로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소 똑 부러지는 성격으로 교육이나 취업 현장을 포함한 SNS 채널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잘러의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재단을 포함한 회사는 고객이 만족하는 재화나 가치를 만들어낼 때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를 신뢰하고 주어진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것이 일잘러에 대한 조건 같습니다. 대표적인 저희 팀 프로 일잘러는 바로 윤순영 주임입니다. 똑
똑부러지는 성격과 책임감도 강하고 꼼꼼해서 숫자에 강한 직원이에요. 저희 세일센터 업무 특성상 성과나 예산 관리 시에 꼭 필요한 직무 역량이죠. 행복합니다. 3가지로 자랑해 볼게요. 첫 번째, 최신 IT 트렌드를 반영한 직업교육 훈련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공공 데이터 활용, 피그마 앱 디자인, NFT, 개발자 아카데미 등 4차 산업혁명과 정부 정책인 디지털 뉴딜에 밀접한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수한 교육생과 수료 활발한 활동입니다. 앞서 자랑한 대로 저희 세일센터의 교육과정은 실습 중심의 과정으로 수료 우수한 교육 수준과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 취업률은 70%로 높은 성과를 보였는데 대표적으로 네이처 리퍼블릭, 카카오의 이모티콘 작가, 마케터 등으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 콘텐츠의 주도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일센터에서는 온라인 100% 수업이 가능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연간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바로 신청 가능한 홈페이지를 런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료생의 창업 기업이 함께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제작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3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자랑거리는 더 많으니까요. 궁금하시다면 아래 자막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부럽지가 않아야 하는데 여성세일 1팀 너무 부럽네요. 진행도 잘하고 홍보도 잘하는 제가 있는데 뭘 부러워하시나요? 거기에 지금 소개해드릴 부서도 추가해야 할 것 같아요.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회계와 재무를 관리하는 살림꾼. 와, 회계시설팀을 만나볼 차례가 됐군요. 이번 인터뷰에는 회계 직무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꿀팁도 준비되어 있으니 스킵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회계시설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계시설팀의 핵심 인재 이성훈 대리입니다. 네,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재단에서는 예산을 편성, 집행, 결산을 합니다. 이 중 예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계약과 출납, 회계 처리 등의 예산 집행 업무와 이 공익법인 세무신고, 한 해의 재무 상태와 운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결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단의 모든 제반 시설과 안전관리를 도맡아 하는 시설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계 직무를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맡았던 업무가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였는데요. 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를 무사히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론에서 배운 내용이 다 실무에 적용되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론 공부도 계속해서 실무에서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처음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회계 직무의 목표는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이 1원의 종이 전표를 회계 담당자를 통해 가치가 있는 1원의 숫자로 만들어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 등을 자세히 살피고 꼼꼼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직무보다도 꼼꼼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직무를 하면서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원칙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종종 융통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단점이지만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해주시면 제가 업무를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 재단의 자산은 얼마인지 또 예산액은 얼마인지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서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현재 이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고 있고 또 국세청에서 신설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의 이 외부 환경 대응을 위한 회계직으로서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청렴한 마음가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와, 바쁘게 소식을 전해드리다 보니 벌써 당목금 뉴스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몰라서 지원 못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경기도민의 취창업을 위해 열심히 다양한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더 많은 관심으로 필요한 지원들 쏙쏙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민들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당목금 뉴스도 쉬지 않고 다양한 소식 전해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